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소방안전교육을 또 하게 해주신 우리 시니어 관계 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실태소생술 등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사께서는 현재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서핵진 소방장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마산소방서를 시작하여 우리 코로나19 때 전담 구급대에 근무하셨고 중앙소방학교에 인재채용팀 확인 근무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홍보 담당자로서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서 홍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으로는 2021년에 창원 최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응급 구조사 2급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보유한 유능한 소방관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 김학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방안전교육 이렇게 짧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선배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소방안전교육을 좀 해달라 했을 때 흔쾌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성이면 감천인지 한 이틀 정도 뒤에 있다가 본부 담당자가 와서 올해 너희들 실적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실적이 너무 작다. 좀 신경 좀 써봐라. 뭐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또 사람이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잘 풀리는지 이렇게 바로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제 입장에서도 정말 영광스러워 고마운 자리 이렇게 얻게 되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딱 3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내용들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피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심폐소생술 관련된 교육 진행을 할 건데요. 시간적으로 모든 인원들이 실습에 참여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잘 보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 소방안교회를 사실 처음 방문을 해봤습니다. 제 고향은 사실 주변이라서 정말 오래 봤거든요. 제가 신월중학교를 나왔고 신월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제 오랜 한 20년지기 친구가 또 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어가지고 정말 많이 봤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너무 환대를 잘 해주시고 웃으면서 맞이해 주셔서 정말 좋은 인상으로 감사하게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소방안전교육 첫 번째 내용으로 저희 소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내용은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좀 살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셨을 건데요. 일단 그걸 모두가 아는 내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소화기입니다. 제 목소리 밖 뒤에까지 들리실까요? 네. 그럼 이렇게 잠깐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저희가 소화기인데 소화기에 있어서 저희가 잠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약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 소화기에 보시면 이 압력 게이지가 항상 눈에 보이실 겁니다. 멀리 있으신 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소화기는 항상 이 압력 게이지가 있고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초록색 부분이 있고 초록색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압력 게이지 항상 초록색에 가 있어야 이 소화기가 지금 문제없이 작동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점검하실 때는 제일 먼저 압력 게이지 초록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소화기의 유통기한, 소화기는 몇 년에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된 지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10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용 기간 요새 다 써져 있게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사용 기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소화기를 교체할 때가 됐구나, 아니면 우리 소화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넘으면 어디 가서 새로 사과를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추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문하신 김에 바로 설명을 드리면, 소화기 관련해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사용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버리나요가 사실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방서로 연락도 많이 오시고 지인분들 통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소화기를 이제 유통기한이라고 하죠. 이제 사용기한 10년이 지난 소화기 같은 경우 저희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버려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건 거의 10년 전 정도 이야기고, 지금은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배출해 주시면 되고요. 소화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소방서로 연락이 많이 오긴 하는데, 저희 소방서에서 뭐 특정 어디 가게 가서 소화기를 구매하라 라고 막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소화기 구매 같은 경우에는 동네 마트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KFI 무조건 인증이 들어간 그런 소화기를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대부분의 업체,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다 제대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하시면서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10년이고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핀을 빼. 맞습니다. 안전핀 빼주셔야 되는데, 안전핀 빼주실 때 제일 당황하시는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안전핀을 그냥 뽑아주시면 뽑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당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전핀이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막 이렇게 할 때는 안 뽑히는데, 이때 반드시 사용하실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밑에만 이 정도 들어주시고 안전핀 뽑아주시면 문제없이 뽑히게 됩니다. 안전핀 뽑았어도 사실 90%다 됐습니다. 바람을 등져주시고 화점을 향해서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바람을 등지고라는 말이 항상 어릴 때부터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저도 소방관이 돼서 소화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 정말 바람을 등지지 않으면 분말 가루가 1m도 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바람이 등지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화점이 있으면 화점을 향해서 바람을 등으로 막아주시고 이렇게 빗자루 쓸듯이 뿌려주시면 문제없이 소화기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소화기 교육에 이어서 피난 교육으로 이어질 건데요. 이게 교육 내용도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신고하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불이 나면 119에 신고였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불이 나면 대피 먼저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표어가 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먼저 하고 119에 신고해달라. 이게 저희 교육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좀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소화기 사용법 열심히 배웠어요. 소화기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근데 소화기를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권장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화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소화기 사용하실 줄 아시니까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사용을 하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대피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화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를 사용하시려다 오히려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피를 해서 119의 지도를 받고 119와 통화를 하면서 화재가 진압 가능한 상황이면 소화기를 사용해서 진압을 해주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는 불이 나면 대피 먼저 해주시는 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과정 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거는 수년이 되지 않았어요. 불이 나면 대피 먼저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살펴서 대피로 저희가 교육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은 좀 일괄적이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되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교육 내용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공동주택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은 즉시 피난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많으시죠?
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고 인지를 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 집이라든지 옆집이라든지 이런 즉시 나에게 화염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주셔야겠죠. 하지만 우리 아파트 어딘가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어디 뭐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 방송도 나오는데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불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선 그냥 자택에 대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했고 사이렌 울리는 순간 모든 인원이 대피를 해서 우르르 나오면서 오히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건데요. 저희 또 집에는 뭐 베란다에서 뭐 창고로 사용하시는 곳이 많겠죠. 현실적으로 세대 창고가 아니라 방화문입니다. 피난구역인데요. 피난구역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종 갑종 60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집이 아니라면 당장 연기가 들어오고 화염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라면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금방 안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베란다에 있는 창고 아닌 피난문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60분 이상 견딜 수 있으니 침착하게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화기랑 피난 정말 짧게 지금 교육을 진행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짧게 교육을 진행드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응급처치 교육. 응급처치 교육이 5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도 응급처치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응급처치 교육,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을 할 때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유를 납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통계가 하나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집에서 발생합니다. 집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심정지 환자가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심정지의 60% 이상은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요.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우리 손녀, 내 가족들의 심정지를 목격하는 경우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심폐소생술 처음 배울 때, 이제 처음 소방관이 됐을 때 좀 그런 상상도 했어요. 이거 배웠으니까 길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진 걸 내가 살렸더니 부자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 재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망상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누워보니까 대부분이 집입니다. 집이고 자기 남편, 자기 자식, 부모님 심정지를 발생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구급대원 활동도 제법 오래 했습니다. 당연히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적도 있겠죠. 제가 처음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것도 가정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샤워 중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졌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린 케이스니까 살렸겠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신고를 한 집에 있는 아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았어요. 샤워를 했는데 쿵 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1분 내에 바로 심폐소생술이 적용이 된 거겠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고 구급대원이 와서 이름을 찍어보니까 심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떨리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거는 전기 충격을 통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리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고 구급대원의 제세력비를 통한 처치도 제대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 정말 바로 살아납니다. 정말로 심정지로 지금 이제 거품이 나오고 무방비였던 사람이 갑자기 한 5분 안에 팔도 움직이시고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첫 심정지 사건을 되살린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샤워장에서 넘어지셨고 제가 마침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그렇게 아버지가 소생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제가 구급대원을 하면서 정말 남의 가정에 많이 가면서 가정에서 심정지가 많이 발생하구나 까지는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집에서 발생할 줄은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날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구급대원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은 가정에서 심정지상은 가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가정은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심폐소생술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내가 심폐소생술 백나자라도 내 심장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소중한 가족, 나보다 더 소중한 남을, 나보다 더 소중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말 설명을 드릴 건데 잘 안 보이시는 분 계시면 일어나서 보셔도 되고 앞으로 나와서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 그대로 생각하면 심장과 폐를 살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심장과 뇌를 살리는 기술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는 혈액이 운반을 해줍니다. 심장이 멈추게 되면 몸에 혈액이 돌지 않겠죠? 몸에 산소가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산소를 받지 못하면 뇌는 급격히 죽어갑니다. 몇 분까지? 4분. 그래서 저희의 골든 타임을 4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4분 동안 그 4분 안에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멈춘 심장을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피를 짜주는 거죠. 그것이 심폐소생술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기억 얼핏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처음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인공호흡을 하라고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요. 지금은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내려준 프로토콜에서도 일반인 대상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때 인공호흡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인공호흡이 잘 들어가면 조금의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 하고가 정말 중요한데 인공호흡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감염병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 닿는 거에 대한 주저함이 생기죠. 사람이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으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하기가 싫으면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가슴 압박만 교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의식 확인을 우선 해봐야 됩니다. 의식 확인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건 어깨.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어깨를 두세 번 두드려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실 때 꼭 큰 소리로 세게 때려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신고하실 때는 잘 이게 심정지 상태인지 깊게 잠든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말 출동했는데 그냥 주무셨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세게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은 뭘 해야겠죠? 신고해야죠. 119에 119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119 신고를 할 때는 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신고를 해야겠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기 하늘색 옷 입은 형제님 119에 신고해 주시고 파란 옷 입으신 분 가동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깨우는데 의식이 없고 도움 요청이 끝났어요. 그럼 일단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숨을 쉬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대원들도 긴가민가합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숨 쉬는지 확인하는 거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개를 숙이고 배랑 가슴이 올라오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배랑 숨을 쉬게 되면 배랑 가슴이 올라오는데 배랑 가슴이 안 올라온다는 거는 숨을 쉬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4초, 5초 정도 봐주시고 자 이제 정말 의식도 없으시고 호흡도 없어요. 그럼 바로 심폐소생술 진행을 해야겠죠. 심폐소생술 시작 전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상의를 탈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상의를 탈의를 해주시고 저 이제 가슴 압박 해볼 겁니다. 가슴 압박. 가슴 압박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하게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저희가 가슴 압박 할 건데 손을 이렇게 교차를 해줄 겁니다. 눌리는 부위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꿈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정식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쪽 보면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한 부분으로 가슴을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누르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아래 빗장표 3분의 2지죠. 정말 어렵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려우면 하기가 싫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죠. 말로 밟으면 안 돼요? 네? 말로 밟으면 되지. 발로 뭐 밟아주셔도 뭐 되긴 하죠. 그러면 이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배운 뒤부터는 손으로 해볼 거예요. 할 때는 제일 간단한 부분은 그냥 양쪽 꼭지 사이 정 가운데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양쪽 꼭지 가운데 그냥 가운데 눌러줄 겁니다. 우리 심장이 왼쪽에 있다 생각하셔도 왼쪽을 눌러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 누른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얼추 맞습니다. 명치. 얼추 맞습니다. 얼추란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가슴 압박을 할 건데 가슴 압박 속도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이 리듬이 어렵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나는 노래들의 BPM이 100에서 120 정도 됩니다. 요즘 뭐 대중가요라든지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중에 좀 신나는 노래들 그런 노래들 BPM이 거의 다 100에서 1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싸이의 챔피언 뭐 좀 어린아이들 교육 같은 거 아기 상어 뭐 이런 노래 맞춰서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이 정도 속도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다음 이제 누르는 깊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누르는 깊이는 학회에서는 한 5cm 정도 요청을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어렵죠. 누르는데 5cm 들어간지 아닌지 제가 그러니까 네? 아 네. 네, 깊이 같은 경우에는 5cm를 권장을 하는데 5cm 누르면서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60% 정도는 깊이에 미달하게 압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누르면 얼추 맞습니다. 제가 얼추라는 단어를 한 3번 정도 사용을 계속 했습니다. 수치가 나왔을 때 얼추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정확히 1분에 100회를 했는지 5cm를 눌렀는지 빗장고 3분의 2지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심폐소생술은 내가 80점짜리를 했느냐 90점짜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어려우면 주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 가운데 가운데를 어느 정도로 신나는 음악 정도 속도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눌러주시면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누르는 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또 이 누르는 폼이 좀 좋기로 유명합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환자의 옆에 이렇게 앉아 주실 거고요. 누르실 때는 제가 배운 것처럼 손꿈치로 눌러줄 건데 양팔을 꼭 쭉 펴주셔야 돼요. 이게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쭉 펴주셔야 체중이 잘 실릴 수 있어서 본인도 편하고 환자한테도 효과적으로 압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눌러줄 거고요. 조금 몸을 앞으로 와주셔서 체중이 실리게 이렇게 진행해 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이어받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말고는 더 기억해 주실 게 없다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민간요법적으로 뭐 다 손발을 주물러 준다든지 뭐 체위를 좀 연결시켜 주시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급한 마음에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심폐소생술을 가능하면 교대로 이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게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5분 안에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통의 흐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힘이 들기 때문에 교대로 이렇게 가슴 압박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이 멈췄고
그렇기 때문에 쓰러진 건데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는 심장을 수동 억지로 대신 움직여주는 거지 심장이 고장난 거를 고쳐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과돼야 될 게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세동기였다가 AED였다가 뭐 이제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되었는데요. 사용법 정말 간단합니다. 사실 이건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육할 때 꼭 하는 이유가 한번 해보고 한번 해봐야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 때 꼭 해봅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아까 요청드렸던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 모양은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동작법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전원 켜주시고요. 성인용 5도입니다.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런 패드가 들어있을 패드를 겁니다. 확인하여 패드 주십시오. 붙이는 위치도 멀리 어렵지 떨어지십시오. 않습니다. 왜? 다 심전도 그려져 진단 있습니다. 중입니다. 이게 뭐 심전도 이것도 진단 학술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뭐 미장별 무선 어디, 뭐 옆구리 어디 위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교보제라서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교보제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자동 심장 충격기는 그렇게 친절하게 사용 방법, 사용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따라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전기 충격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전기 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자, 환자 가슴에 이렇게 패드를 붙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도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얼추 맞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전원을 켜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기기는. 호흡과 의식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멀리 붙이고 나면 얘가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심장이 전기 충격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줘요. 이렇게 각하실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줘서 종료 중입니다. 내가 혹시 멀쩡한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줘서 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판단을 하고 전기 충격이 필요한 상황에만 전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조심해 주셔야 될 건 전기 충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온몸에서 사람이 꼭 닿지 않게 이렇게 떨어지게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패드를 붙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심장 상태가 어떤지 분석을 시작합니다. 분석을 해서 분석 중에는 몸에 떨어져 주시고요. 분석 결과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얘가 이제 충전에 들어갑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되니까 전기를 모으고 있다가 그동안에도 뭘 해줘야 된다? 가슴 압박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 계속 하다가 전기 충격을 이제 줄 때가 됐습니다. 모두 떨어져 주세요. 전기 충격 줄 거니까.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고 다시 가슴 압박. 이 가슴 압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9 구급대가 와서 환자를 인계해 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기 충격기가 하고 있는데도 이걸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린 그 전기 충격을 줄 때는 모두 떨어져 주세요. 모두 떨어져 주시고 전기 충격 주는데 1초밖에 안 걸립니다. 누르면 끝이. 그 다음 바로 다시 가슴 압박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이 멈추는 건 딱 2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심장 충격이 필요한 상황인지 분석할 때 그리고 전기 충격을 주는 순간 딱 2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가슴 압박 해주셔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모두가 이제 실습 한 번씩 해보시면 참 좋은데 시간 여건 관계상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꼭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배운 거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자, 사람이 쓰러졌을 땐 제일 먼저 의식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깨 때리면서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사람을 지목해서 꼭 파란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빨간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호흡을 확인해 줍니다. 배랑 가슴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가슴 이게 법적으로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뭐 당연히 학교 다 있고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급대원들도 출동을 할 때 자동시설 중에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는 가능하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슴 압박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꿈치 부분으로 해주실 거고요. 어디? 양 젖꼭지 가운데 그냥 눌러줄 겁니다. 어떻게? 신나는 노래 정도의 박자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심폐소생술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예. 저기 가슴 눌리고 온 게네. 예. 이거 바로 뼈하고 배하고 배하고 예. 이 사이인데 이 뼈를 눌려야 되나? 그럼 배 살을 눌려야 되나? 뼈를 누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뼈를 누르게 되면 이제 갈비뼈가 예, 정확히 빗장뼈 3분의 2 지점이기 때문에 뼈가 눌리는 게 맞습니다. 뼈를 눌려야 되고. 예. 저 한 가지는 예. 제가 이거는 저 생각인데 저그 소화기 저기 예. 먼저 빼고 차례 차례로 예. 그게 1번 돌리고 2번 빼고 1번 빼고 2번 빼고 이 번호를 딱 붙여놓으면 초등학교 아니라 저 3살짜리도 그걸 사용을 할 거다. 아니 깼나 싶네. 빌랐을 꿀렸을 때. 네, 맞습니다. 소화기 사용을 간편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이하 같은 경우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를 하고 119에 신고해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쪽을 저희 좀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화기는 조금 어른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다 됐고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고 이 교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저도 좀 급하게 진행한다고 뭐 잊어먹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